이거는 함수의 미분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다항함수의 미분법 시작입니다. 이제 첫 단추인데 일단 큰 틀에서 미분 왜 하는지는 알고 가야 되니까. 앞에 했던 함수의 극한이랑 연속은 미분하려고 한 거고요. 그래서 미분은 왜 하냐면 그래프 그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프 그리려고. 기억하세요? 이 단원의 목적은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려진 그래프를 이용해서 나중에 뭐 최대값, 최소값을 찾기도 하고 또 뭐 방정식 해를 찾기도 하고 또 뭐 부등식 증명할 때 쓰기도 하고 할 텐데 어쨌든 이 단원의 목적은 그래프를 그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주로 3차 함수와 4차 함수 그래프가 될 겁니다. 다항함수.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무엇인지를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할 텐데 첫 단원에 나오는 게 이 제목이 이제 보시면 미분계수, 도함수, 미분법이에요.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중요한 녀석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볼 텐데 맨 처음에 나오는 개념은 뭐냐면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균 변화율. 이 평균 변화율의 정의는 뭐냐면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변화량 분의 변화량, 그래서 변화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호로 보통 어떻게 표시하냐면 변화량이라는 걸 이렇게 세모로 표시하거든요. 읽을 때 델타라고 읽는데 델타 x 분의 델타 y 이게 평균 변화율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의 목적은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려진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다고 쳤을 때 되게 이상하지만 뭐 요 점 하나랑 요 점 하나랑 이렇게 있다고 보자고요.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평균 변화율 찾으세요. 그러면 이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x의 변화량, 이게 x 변화량이 되겠죠? 얘가 y 변화량이 되겠죠? x좌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요만큼이 x의 변화량이라고. 그지? y좌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요만큼이 y의 변화량이 될 거라고. 그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실상 요 노란색 선분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책에서는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인 의미 뭐라고 하냐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지? 그래서 요 평균 변화율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뭘 할 거냐면 우리 맨 앞에서 했던 극한이라는 걸 할 거예요. 추세를 살펴본다는 얘기인데 뭐냐면 그래프를 그리려면 약간 어떤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좋으냐면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요 점에서 이 각각의 점들에서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겠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산이야. 내가 여기다 사람 하나를 떨어뜨릴 거야. 근데 여기가 종착지거든. 여기가 오늘의 숙소.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야 내가 여기다 떨어뜨려 줄 건데 오늘의 숙소까지 한 요 정도 평균적으로 요 정도 경사를 가지고 가면 있어. 이렇게 말해 주는 거지. 틀린 말은 아니죠. 내가 여기다 떨어뜨려 줄 거고 너의 숙소는 여기야. 평균적으로 요 정도 경사 가면 나와. 이렇게 말을 할 텐데 그래서 내가 여기다 누구를 떨어뜨리면 속을 욕을 하겠죠. 엄청 가파르잖아. 듣기로는 요 정도 경사라고 했는데 실제로 내가 땅을 디딘 곳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잖아. 그죠? 이 그래프의 모양을 좀 더, 이 산의 모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처음에 엄청 가파른데 가다가 보면 정상이 나오고 거기서 약간 내려가면 휴게소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야지. 야 평균적으로 요 정도 기울어져 있어. 이러면 사기지 사기. 틀린 건 아니지만 약간 배신 나간 기분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요 점에서의 경사도인 거야. 내가 발 디딜 요 점에서의 경사도. 이 점에서의 경사도가 얼마나 되는지, 기울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자는 건데 요 점에서의 경사도를 살펴보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두 점 사이의 기울기였어요. 평균 변화예요. 근데 요 녀석 있죠? 나 궁금한 건 얘야. 요 녀석을 조금씩
얘한테 가깝게 가져오는 거예요. 즉 얘가 여기까지 와서 요렇게 조금 더 와서 요렇게 조금 더 와서 요렇게 지금 보시면 노란색, 흰색, 흰색, 흰색 이런 평균 변화율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죠? 요 점의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서 평균 변화율이 야금야금 달라지는데 이 달라지는 것의 목적지, 목표, 이 변화율이 이렇게 변해 가다 보면 최종적으로 누가 될 것처럼 보이냐면 요 점에서의 실제 경사도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약간 비디오처럼 생각하는 거야. 노란색 평균 변화율이 점점점 누구에 가까워져 가고 있다고? 빨간색 선분의 기울기에 가까워져 가고 있다고. 그렇지? 그래서 요 빨간색 이 선분의 기울기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미분계수라고 부르고요. 기울기 자체를 미분계수 이렇게 부르고 기호로 요점 x좌표를 a, 요점 x좌표를 b, 요 곡선을 y는 fx라고 했을 때 요 점에서의 f 프라임 a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요 a는 x좌표가 a여서 그래요. a라는 점에서의 실제 경사도 이걸 미분계수라고 부르고 책에서는 뭐 순간 변화율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순간 변화율이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고요. 다 미분계수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 그림이 이 미분계수에 해당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중요한 사실이 너무 많거든요. 좀 이따가도 몇 번 더 강조하게 될 텐데 가장 기본은 이거야. 일단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두 점 사이 평균 변화율인데 얘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점점점 얘한테 가깝게 가져가는 거야. 요놈한테 점점점 가깝게 가져가면 실제로 얘랑 딱 만나는 건 아니겠지만 얘 바로 옆에 있는 점이랑 평균 변화율을 살펴보는 거거든. 그러면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실제 요 점에서의 실제 경사도하고 거의 똑같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고요. 이것의 기하학적인 의미 뭐냐면 요 점에서 내가 만약 접선 그었다고 치면 접선 요렇게 생겼을 거거든. 이 빨간색 직선 자체가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미분계수의 기하학적인 의미 뭐냐면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이걸 식으로 나타내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애초에 요점 x좌표 A, 요점 x좌표 B 노란색 평균 변화율을 살펴보면 B-A 이게 x의 변화량이에요. 델타 x 그리고 FB-FA 요 녀석이 y의 변화량이에요.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이게 노란색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할 거라고? 얘를 점점점 1위로 옮길 거라고요. b를 점점점 a에 가깝게 보낼 거라고요. 얘를 보낸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b가 점점점 a가 되어갈 때 평균 변화율의 극한 찾으세요. 이게 누구랑 똑같다? F'A와 같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 적 있는 사람은 여기 이제 B라고 안 쓰고 이걸 X라고 쓰죠. 왜냐하면 A, B 이런 애들은 보통 상수거든요. 숫자라서 그렇고 얘가 움직여야 돼. 근데 3이 1이 되는 건 말이 안 되지. X가 1이 되는 건 말이 되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 B 자리에 B라고 안 쓰고 보통 X라고 많이 쓰죠. 그래서 아이고 F'A인데 이 녀석은 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 분의 fx-fa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평균 변화율 a,fa, x,fx 두 점 사이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에요. 보시면 x,fx가 a,fa한테 다가간다는 뜻이야. 그죠? x가 a가 된다는 건 그러니까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라고요. 점이 두 개야. a,fa, x,fx. x가 a가 되어 간다는 건 얘가 1위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표현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로 이거 b라고 안 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결국 델타 x였잖아요.
그래서 이걸 델타 x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네, 대부분의 책은 델타 x보다 h라는 값을 좋아하니까 요 길이 자체를 h라고 보면 얘는 a 더하기 h랑 똑같겠죠. a고 h만큼 왔으니까 요 점의 y좌표도 fa 더하기 h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 a 더하기 h에서 a를 뺀 거. 즉 x 변화량은 h고요. y 변화량은 fa 더하기 h 빼기 fa예요. fa 더하기 h에서 fa를 뺀 거. 그런데 뭘 할 거다? h가 점점 0이 되어 갈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얘가 0이 되어 간다는 건 이게 줄어든다는 이야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다 미분계수의 정의고요. 그림으로 보면 완전히 똑같은 걸 이야기하는 건데 그냥 미지수의 위치만 좀 달라진 거고 둘 다 많이 쓰입니다. 둘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둘 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주로 정의 가지고 풀어야 될 때는 얘로 많이 풀게 될 텐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도함수는 또 이거 가지고 찾아야 되거든요. 도함수의 정의는 이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무튼 얘도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많이 쓰일 녀석이니까 두 개를 다 외워두시고 모양 당연히 엄청 중요한데 저 모양을 외울 때 결국 포인트는 뭐냐면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라는 건 점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 두 점 사이의 기울기에다가 한 점이 다른 한 점한테 다가가게 만들면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좀 기억을 하세요. 저게 저기 미분계수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 저 미분계수를 나타내는 표현 중에 f'(a) 저렇게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건 나중에 도함수 가서도 나오겠지만 책에 있어가지고 짧게만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도함수 가서 제가 오늘 못할 것 같아서 내일 도함수 이야기하면서 다시 할 텐데 책에 있는 걸 짧게만 보고 가자면 이거는 지웁시다. 요거요. 여기 평균 변화율의 정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델타 x분의 델타 y인데 이 델타 x는 x의 변화량이란 뜻이에요. 변화량 분의 변화량이니까 변화율인 거고 그림상에서 델타 x라는 건 이만큼 떨어진 델타 x와 델타 y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델타 x분의 델타 y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것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다. 뭐 직선 PQ의 기울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고 뒤로 와서 순간 변화율이라고 되어 있죠. 미분계수. 이 미분계수의 정의 뭐였냐면 델타 x분의 델타 y에서 델타 x가 0이 되는 거야. 델타 x분의 델타 y에서 델타 x가 0이 된다고. 자동으로 델타 y는 0이 되겠죠. 두 점이 만나게 될 거니까. 그래서 요 녀석이 미분계수의 정의인데 그래서 책에는 요거 하나밖에 안 써 있지만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 빼기 fa 걔도 당연히 많이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기호 dx분의 dy 조금 어려운 소리인데 우리가 델타 x분의 델타 y 그러면 이만큼 떨어진 변화량 분의 이만큼 떨어진 변화량이거든요. 여기에 dx랑 dy의 얘도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근데 이 d는 엄청 작은 변화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이만큼 변화량 분의 이만큼 변화량이었는데 얘가 다가가 버리면 바로 옆에 있는 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만큼 변화량 분의 이만큼 변화량이야. 그래서 그걸 dx분의 dy다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 dx분의 dy는 순간적인 변화율이다. 아주 작은 변화량 분의 아주 작은 변화량이니까 순간 변화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옆에다 조그맣게 쓰죠. 이렇게 x좌표 a에서의 아주 작은 변화량 분의 아주 작은 변화량이니까 아주 작은 변화율, 순간적인 변화율이다. 미분계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다 같은 걸 의미하는 거고요. 당연히 얘를 제일 많이 씁니다. 이 녀석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얘기는 이 미분계수라는 녀석이 그래서 결국에는 평균 변화율에다가 극한을 달아 놓은 거잖아요. 그죠? 극한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그런 건데 미분 가능하다 이런 표현이 새로 나오거든요. 요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은 똑같다는 뜻이에요.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라는 말이랑 완전히 같은 말이에요. F'A가 존재하면 미분 가능한 거야. 미분 가능하다는 건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미분 계수니까. 그런데 이 F'A 자체가 누구냐 하면 무언가의 극한이에요. 뭐의 극한이냐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라고. 그죠? 미분 계수라는 것 자체가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에요. 그러니까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는 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데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뭐였다고?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같아요 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평균 변화율의 다 쓰기 귀찮게 여기 쓸게요.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이랑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이 같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그 값이 있는 거니까. 그지? 특별히 우리 요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미분계수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좌극한이라서 얘를 좌, 미, 분, 계, 수 이렇게 부르고요. 미분계수의 좌극한이라고. 얘를 이제 반대로 우, 미분계수 이렇게 부르겠죠. 그래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으면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죠? 이걸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에 그렸던 거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요 점을 기준으로요. 원래 미분계수 뭐였다고? 이거. 얘가 점점점 다가가요. 이런 식으로. 그지? 근데 다가가는 녀석이 꼭 여기 있으란 보장이 없잖아. 왼쪽에 있을 수도 있다고. 이런 데서. 이런 식으로 점점점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식에서 보시면 x가 a로 갈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 x가 a보다 큰 쪽에서 a가 되어가 여기가 a야. x가 a보다 오른쪽에서 점점점 a를 향해 다가갈 수도 있고 a보다 왼쪽에서 점점점 다가갈 수도 있잖아요. 이 미분계수에서 a 플러스라고 되면 이거 얘기하는 거고 a 마이너스라고 하면 이거 얘기하는 건데 얘 보시면 가리고 보는 거야. 오른쪽 거 살펴보면 이렇게 평균 변화율이 변해가는 걸 보아하니 요 점에서 실제로 접선을 만약에 그었다고 치면 아마 이렇게 그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왼쪽에서도 마찬가지. 이거 가리고 보면 평균 변화율이 이런 식으로 변해갈 거니까 요점 되면 이렇게 그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왼쪽에서 보나 오른쪽에서 보나 똑같이 노란색 접선을 그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그럼 그렇지 않은 녀석이 누가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렇게 생긴 녀석의 경우엔 좌미분계수 왼쪽 거 쳐다보면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거거든요. 왼쪽에 좌미분계수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미분계수가. 그러니까 여기서 접선 거봐. 그럼 이렇게 그을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그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고요. 우미분계수는 이런 식으로 생겼으니까 접선 거봐 그러면 이렇게 그을 수 있을 것처럼 생겼다는 거야. 둘이 다르잖아요. 그죠?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둘이 다르다고. 그래서 이런 애는 미분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니까. 참고로 이렇게 생긴 거 이게 뾰족하다는 의미로 첨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뾰족한 점이라는 뜻으로. 이 첨점의 경우엔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미분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해요. 오케이? 그리고 이 미분 불가능한 경우 중에 잘 안 나오지만 뭐 개념이니까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얘랑 얘를 그림으로 만약에 나왔을 때 구분을 하자면 말한 것처럼 얘는 첨점이고요. 얘는 그냥 스무스하게 그릴 수 있는 거거든요. 둥그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미분 가능한 녀석이야. 근데 그 둥그렇게 생긴 녀석 중에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서 접선을 만약에 그으려면 이렇게 그어야 돼. 이런 식으로 접선을 그어야 되는 경우면 이것도 미분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약간 치사하지만 이렇게 생긴 직선은 기울기 없거든요. 이건 기울기 없는 직선이잖아. 얘는 기울기가 빵의 직선이고 얘는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접선을 긋기를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생긴 접선을 그을 수 있다면 접선을 그을 수 있고
스무스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미분 불가능하다라고 말해요.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와. 잘 안 나와. 메모 안 해도 돼. 근데 이게 왜 잘 안 나오냐면 우리는 다항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거 그릴 건데 이런 식으로 접선이 그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어차피. 그래서 이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얘는 뭐 그냥 그런 게 있었구나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얘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미분 불가능한 경우 중에 첨점인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연속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 식 다시 보시면 결국 무언가의 극한값이 존재해요니까 이 F'A가 실수로서 존재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 손으로 다시 써보면 이런 거거든요.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 빼기 fa야. 얘가 이렇게 생겼대. 이거 숫자야. 극한값이 존재해거든요. 숫자야. 분모 0 됐네. 분자도 0 돼야겠죠? 그래야 수렴할 거 아니야. 극한이 수렴한다는 이야기니까. 그럼 분자가 0이 된다는 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빼기 fa 얘가 0이에요. 그런 소리인데 x가 a로 가는 거니까 이 fa는 그냥 숫자잖아요. 극한이랑 상관없거든. x가 a로 갈 때 fx랑 fa가 같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써놓고 나서 보니까 이거 뭔 얘기다. 극한값, 함수값 둘이 같아요. 에요. 연속이다. 그런 소리라고요. A에서 연속이다. 이런 의미라고. 그지? 즉 A에서 연속이어야 분자도 0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0분의 0이어서 뭔가 값이 존재하겠지. 그쵸? 그래서 뭐이 왜 이러냐? 아무튼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미분 가능하냐라는 건 미분 계수가 존재하냐라는 건데 그 미분 계수라는 것 자체가 무언가의 극한이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냐를 물어보는 것과 똑같고 그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연속이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좌미분 계수랑 우미분 계수가 같아야 돼. 그래야 미분 가능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 벤 다이어그램 같은 거 하나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아이고. 요거를 기억하시면 될 텐데 연속인 녀석 안에 미분 가능한 게 들어있다는 거야. 이 연속인 녀석과 미분 가능한 거 사이엔 누가 껴있는 거냐면 이거 껴있는 거야. 좌미분 계수랑 우미분 계수가 같은지. 그죠? 그래서 뒤에 이따 문제 보면 나오겠지만 어디 뭐 X좌표 A에서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세요. 그러면 굳이 말 안 했어도 연속성 파악을 먼저 하는 겁니다. 문제에서 야, 연속과 미분 가능을 판단하세요. 이렇게 말 안 하고 그냥 X좌표 1에서 미분 가능성을 판단하세요. 그러면 시키지 않았어도 연속성 파악을 먼저 하는 거고요. 불연속이면 미분 불가능 이러고 끝나는 거야. 연속이면 좌미분 계수, 우미분 계수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게 막 극한이 막 떡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개가 붙어 있어서 좀 헷갈리는데 결국 결론을 내보자면 이런 거라는 거야. X좌표 A에서 미분 가능한지를 판단하라는 건 첫 번째는 연속성이에요. 그래서 리미트 x가 a-일 때 fx, 리미트 x가 a 플러스일 때 fx, 그리고 fa. 이거 세 개가 다 같은지를 확인하는 게 연속성을 파악하는 거고 두 번째로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예요. x가 a-일 때 x-a분의 fx 빼기 fa. 뭐 식이 좀 복잡하게 생겼겠죠? 또 리미트 x가 a 플러스일 때 x-a분의 얘네 둘이 같은지를 확인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다 통과하면 미분 가능. 이거 중에 하나라도 깨지면 미분 불가능. 위에서부터 보는 거야. 연속성 파악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몇 개 보러 가죠. 첫 번째 예제는 이제 뭐 새로운 용어 나오고 새로운 개념 나오니까 그걸 확인하려고 나온 거고요.
예제가 4개 있네요. fx가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 저렇게 생겼고 1번 a에서 b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 구하세요. 야, 평균 변화율의 정의 뭐였냐면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이었잖아요. 그런데 x가 a부터 b까지 변할 때라고 알려줬으니까 아예 뭐 하면 돼? x의 변화량은 b-a다 그 얘기겠지 뭐. 그죠? y의 변화량은 뭐겠어요? fb-fa가 되겠죠. 이게 a에서 b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 fb랑 fa다 이제 이거 집어넣어서 계산하라는 이야기겠지. 그죠? 그래서 넣어보면 b제곱 더하기 3b 더하기 4에서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 하고 b-a 하세요. 그런 이야기고요. 참고로 a에서 b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기 때문에 a랑 b는 다른 숫자이거든요. 그래서 약분이 바로 가능한 거예요. 의심할 여지 없이. 4하고 4는 날아가고요. b 더하기 a 남았겠네. 더하기 3 남았겠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평균 변화율이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2번 같은 경우는 그냥 넣어서 산수하는 거니까 이 평균 변화율이 1이고 b랑 a 더하기 2가 똑같대요. 그랬을 때 a, b의 값은 그냥 찾아보시면 되고요. 3번 C에서의 미분계수와 평균 변화율이 같대요. 그럼 C를 A와 B로 한번 나타내 보세요거든요. 그럼 C에서의 미분계수면 F 프라임 C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건 정의대로 찾아가는 거야. X가 C로 갈 때 X-C분의 fx 빼기 f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요. c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 c제곱 더하기 3c 더하기 4 분모에 x-c입니다. 4하고 4는 없어질 거고요. 분모 0 되잖아요. 분자도 0 되잖아요. 0분의 0이잖아요. 뭐 한다고요? 인수분해하고 약분해야겠죠? 위에 있는 것부터 인수분해를 해볼 텐데 x제곱 빼기 c제곱 더하기 3x 빼기 3c 이렇게 생겼으니까 x-c로 묶으면 x 더하기 c 더하기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x가 c로 갈 때 x-c분의 x-c x 더하기 c 더하기 3 이렇게 생겼다고. 약분 되겠죠? 그리고 c를 대입하면 2c 더하기 3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c에서의 미분계수다. 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다고? c에서의 미분계수랑 1번에서 찾은 평균 변화율이 같대요. 얘랑 얘랑 둘이 같다는 이야기죠. c를 a, b로 나타내래요. 뭐라고 볼 수 있다? c는 2분의 a 더하기 b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답이 될 텐데 이게 우리가 처음 풀 때는 그래서 이러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거 그림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꽤 중요한 힌트거든요. 뭐냐면 2차 함수야. a, b가 얼마인지 몰라. 근데 그냥 뭐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야. 대충 여기를 a라고 보고요. 여기를 b라고 볼까요? 그래서 1번에서 얘기하는 건 a, b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에요. 이겁니다. 그죠? 3번에서 뭐 얘기했냐면 c에서의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물어봤거든. 그런데 평균 변화율이랑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 찾으래요. 뭐 여기 어딘가 있겠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얘를 c라고 할 거란 얘기잖아. 찾아놓고 나서 보니까 뭐래요? a와 b의 중점이 c래요. a와 b의 딱 가운데 c가 들었다고. a, b, c에 특정한 숫자를 넣은 게 아니잖아요. 일반화시켜서 그냥 a, b, c라고 풀었는데 이런 결과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 차함수 곡선에서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랑 같은 접선의 기울기 어디서 그을 수 있다? a와 b의 딱 가운데에서 그을 수 있다. 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어쨌든 나중에도 쓸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차에서만 쓰는 거야. 딴 데선 또 달라집니다.
두 번째 중요합니다. f'A가 2인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극한값을 구하세요거든요. 살펴보면 1번부터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더하기 3h 빼기 fa 이렇게 생겼대요. 미분계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식을 변형하라는 이야기인데 리미트를 떼고 보면 평균 변화율이어야 되거든요.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두 점 사이의 기울기와 점 두 개가 찾아져야 돼요. 이렇게 떼고 보면 이건 평균 변화율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물어보면 아닙니다. 이건 평균 변화율이 아니에요. 분자에 f 뭐 빼기 f 뭐잖아. y의 변화량이 나온 거거든요. 분자의 y의 변화량이 나왔어. 그럼 이거에 해당하는 x의 변화량이 분모에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분자에 a 더하기 3h a 요거 둘이 뺀 게 분모에 있어야 돼요. 분자에 fa 더하기 3h 빼기 fa가 들어있잖아요. 그럼 분모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a 더하기 3h 빼기 a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어야 돼. 그래야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돼요. a, fa, a 더하기 3h, fa 더하기 3h 이게 대체 무슨 얘기지? 근데 지금 뭐 a하고 a는 뭐 소거돼서 사라졌다 쳐도 3h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는 h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건 평균 변화율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평균 변화율이 되게 하려고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면 여기다가 3을 넣어주고 여기다가도 3을 이렇게 넣는 거라고. 그러면 뭐 곱하기 3 하는 거야. 실수배 하는 거니까 됐고 요 녀석은 드디어 평균 변화율이 된 거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고 나서 극한 달렸어. 이렇게 그냥 볼까요? 요 점하고 요 점인데 h가 0이 되면 이 점이 이 점한테 다가가는 게 맞죠? 이 점이 요 점한테 다가간다는 건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물어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요만큼은 f'A가 되는 겁니다. f'A 곱하기 3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모양 맞추기 하는 겁니다. 옆에 거 따라 볼까요? 이거 2번 fa 더하기 h제곱에서 fa를 뺀 게 분자에 있어요. 분모에 누가 있어야 되죠? 괄호 안에 있는 걸 뺀 게 분모에 있어야 돼요. 분자는 y의 변화량이잖아. 분모에 x의 변화량이 와야 돼. a 더하기 h제곱에서 a를 뺀 게 분모에 있어야 돼요. 즉 분모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h제곱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h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제곱으로 만들고 대신에 h를 하나 이렇게 곱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하나 더 주고 위에 하나 주고. 그러고 나서 보면 얘는 뭐가 되는 거다? f'A가 되는 거다. 왜? a, fa, a 더하기 h제곱, fa 더하기 h제곱. 그런데 h가 0으로 간다는 건 이 점이 이 점한테 다가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전체는 f'A가 되죠. 근데 문제는 얘인데 뒤에 곱하기 h거든요. 근데 h가 얼마라고? 0으로 간다고. 얘는 f'A니까 2라는 값을 가질 텐데 2에다가 뭐 곱하는 거야 지금? 0 곱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0이다.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얘 자체는 f'A가 될 거니까 2지만 요 녀석이 얘 때문에 0이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0이어서 0이더라.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얘가 원래 h밖에 없었지만 필요한 게 h제곱이니까 이 필요한 게 누구인지를 살펴서 뭐 식 짜맞추기 하는 거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3번 이런 애들도 엄청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정의대로 일단 오늘은 풀게요. 분자를 보면 fa 더하기 3h에서 fa 더하기 h제곱을 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분모에 3h 빼기 h제곱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데 해설을 보시면 그렇게 풀지 않아요.
왜 그렇게 풀지 않냐면 우리가 미분계수 찾을 때 두 점 평균 변화율 다가가잖아요. 두 점 중에 가만히 있는 점 하나가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식을 쓸 때도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 빼기 fa 요 점이랑 요 점 평균 변화율 거기에서 극한 따라서 얘가 1위로 가는 거잖아요. 고정되어 있는 점이 있어야 돼요. 두 점 중에 하나는 가만히 있는 거고 나머지 하나가 얘한테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야 요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되는 거라고요.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 극한 보낼 건데 하나는 가만히 있는 거고 하나가 다가가는 거야. 근데 지금 얘는 h가 0으로 간다는 건 h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 점도 움직이는 점이야. 이 점도 움직이는 점이야. 두 점이 다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래서 얘는 이 상태로 문제를 풀지 않아요. 고정되어 있는 점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h가 0으로 가면 요 녀석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h가 0으로 간다는 건 fa 더하기 3h가 fa한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짝으로 누가 필요하냐면 fa가 필요해요. 이렇게. 얘가 얘한테 다가가는 거니까 고정되는 점이 필요하다고.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딱 찍어야 된다고요. 그럼 fa는 내 마음대로 넣은 거잖아. 오, fa는 내 마음대로 넣은 거잖아요. 하나 다시 넣어야, 이거 해야지. 그래야 원래식이랑 똑같아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 fa라는 녀석을 하나 뺐다 더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뺐다 더할 때 고정되어 있는 점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 관점에서 얘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러고 나서 분모에 h가 들은 거지. 이거 두 개 이렇게 따로따로 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앞에 있는 건 평균 변화율 아니야. a 더하기 3h에서 a를 뺀 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 평균 변화율 되는 거예요. 얘도 평균 변화율이 아니야. a에서 a 더하기 h 제곱을 뺀 게 있어야 돼요. 즉 마이너스 h 제곱이 와야 평균 변화율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되죠? 그러고 나서 계산을 완료해 보면 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a 더하기 3h에서 a를 뺀 게 분모에 있는 거니까 요 점 h가 0으로 가 얘가 얘한테 다가가.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돼요. 그래서 f'a에다가 3을 곱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a에서 a 더하기 h 제곱을 뺀 게 분모에 있는 거니까 이거 자체가 f'a가 돼요. 문제는 저 뒤에 있는 게 0이라는 것이 문제인 거지. 그죠? 그래서 f'a가 2라고 했으니까 6이고 얘는 빵이어서 6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 세 개 다 모양을 살짝 바꿔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라고 나온 문제들이고요. 뒤에 보면 하나 또 나오거든요. 비슷한 관점에서 얘도 접근을 해보자면 1번 분자에 일단 x가 1로 가고 있고요. 분자에 fx 빼기 f1이거든. 이건 분모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x 빼기 1이 필요한 거예요. 분자가 fx 빼기 f1이니까 괄호 안에 들은 거 뺀 게 분모에 있어야 y 변화량에 해당하는 x 변화량이 될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점을 설정할 수는 없잖아. x제곱, fx는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을 식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x가 1로 갈 때 fx 빼기 f1이야. 물론 뭐 바로 인수분해 해도 되는데 뭐 좀 더 복잡한 녀석이 나올 때를 대비해서 요놈 분모에 필요한 게 누구냐면 x-1이에요. fx 빼기 f1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분자랑 분모에 x-를 하나씩 동시에 넣을 거라고요. 그러고 나서 보면 얘는 누가 되는 거다? f'1이 되는 거다. 얘는 0분의 0이니까 인수분해하고 약분하시면 되죠.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바꿔보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이번엔
분자에 fx제곱 빼기 f1이 있어요. 이걸 fx 빼기 f1로 바꾸는 건 불가능하지. f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도 분모를 이게 아니라 x제곱 마이너스 1이야 라고 바꾸는 거고, 그 뒤에 x제곱 마이너스 1에 원래 있던 분모까지 이렇게 집어넣어서 식을 변형을 하는 거라고요. 그럼 이제 1,f1 x제곱, fx제곱, x가 1로 가면 x제곱도 1로 가는 거니까 요놈이 요놈한테 다가가는 거지. 그래서 이거 f'1에다가 곱하기 2를 하게 되는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세 번째 거, 이거 마지막 거 볼까요? 이거 분자에 x제곱 f1이고 fx제곱이에요. x가 변하는 값이거든. 얘도 변하는 거야. 얘도 변하는 거야. 둘 다 변해요. 둘 다 움직인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고정되어 있는 점이 필요하다고요. 그죠? 그럼 그 고정된 값이 누구인가 하고 살펴보면 x가 1이 된다는 건 얘가 누가 되는 거야? f1이 되는 거야. 얘도 당연히 f1이 되는 거잖아요. 둘 다 f1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을 변형할 때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누구를 넣었다 뺄 거냐면 x제곱 f1이야. 그럼 f1을 한번 뺐다 더할 거다, 그 얘기라고요. 이렇게 둘 다 f1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뭐 요거 요렇게 나누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앞에 있는 녀석은 f1이 공통으로 들어있는 거니까 f1로 묶었다고 치면 x제곱 마이너스 1 요렇게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뒤에 있는 건 f1 빼기 fx제곱이거든. 분모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1 빼기 x제곱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없던 1-x제곱 내 맘대로 넣은 거니까 분자에다 갚아주고 원래 있던 x-1이 들어가면 된다고요. 그래서 요 식을 요렇게 변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계산해보면 이거는 얘는 나쁜 놈이 아니지. f1은 뭐 3이라며. 얘는 3이니까 됐고요. 얘 때문에 0분의 0이야. 인수분해하고 약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x 더하기 1 남을 거고 대입할 거니까 2 곱하기 f1 이렇게 될 거고, 얘도요. 이 녀석 자체가 누가 되는 거야? 1,f1 x제곱, fx제곱. x가 1이 되면 x제곱도 1이 될 거니까 얘가 얘한테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f'1이 돼요. 그리고 얘는 0분의 0이니까 인수분해하고 약분해서 값을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을 보고 요런 식으로 f1을 하나 넣었다 뺀 다음에, 뺐다 넣는 거지. 뺐다 넣은 다음에 식을 이렇게 변형해서 주어진 거 가지고 찾으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쉽지 않아요. 이거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은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세요입니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장땡이지.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프를 그릴 자신이 없으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식으로 찾아야죠. 요거는 그릴 수 있지 않을까? 별론가? 이거 x가 0보다 크면 x제곱이에요.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그럼 이 범위에 맞춰서 이 그래프를 바로 그려버리면 x축, y축에 x제곱은 이렇게 생겼고 마이너스 x제곱은 이렇게 생겼는데 0보다 클 땐 x제곱이라며. 이거겠지. 0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 x제곱이라며. 이거겠지. 0에서 그림이 스무스하게 그려진다. 만나는 건 당연하고, 얘 입장에서 보면 0에서 접선이 0 이거잖아요. 얘 입장에서 봐도 0에서 접선이 이거거든. 그냥 마치 기찻길 이렇게 선로 바꾸듯이 와서 그냥 이렇게 알아서 다 이렇게 바뀌어 간다고요. 그죠? 얘는 여기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이렇게 생겼는데, 식으로도 찾아보면 별게 아닌 게 연속성 파악하세요니까 x가 0 마이너스일 때, x가 0 플러스일 때 fx랑
F0 찾는 거야. 0이겠죠? 0 마이너스일 때 누가 들어가는 거야? 이 자리에? 얘가 들어가는 거지. 0 플러스일 땐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 얘가 들어가는 거지. 0이고 0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전부 다 0이에요. 그래서 연속인 거 됐고, 미분 가능성은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보는 겁니다. x가 0 마이너스일 때 x 마이너스 0분의 fx 빼기 f0. 이게 약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걸 써보면 되게 귀찮거든요. 근데 이거 써봐야 돼요. 뭐 니네 학교에서 나올지 모르겠다만 뭐 서술 이런 걸로 되게 자주 나와요. 이런 거 하나씩 함수 하나 주고 1에서의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세요. 8점. 뭐 이렇게 나옵니다. 손으로 이거 다 써야 돼. 언젠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고3 빼고요. 얘는 0 마이너스니까 0보다 약간 작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fx 자리에 누가 들어갈 거냐면 마이너스 x제곱이 들어가겠죠. x가 0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x제곱 x입니다. 뭐 0은 안 써도 되고 f0 0인 건 알고 있으니까. 0분의 0 됐죠. 인수분해하고 약분하고 다시 대입해보면 0이라고 나옵니다. 마찬가지 x가 0 플러스일 때 x분의 0 플러스면 0보다 약간 큰 거니까 fx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면 얘가 들어가야 됩니다. x제곱. 이렇게 빼기 0 빼기 0 안 쓸 거고 인수분해하고 약분했는데도 x가 남아있으니까 0을 대입하시면 0이 됩니다.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둘 다 0으로 같으니까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녀석도 절대값 붙어있는 녀석이니까 식 두 개 잘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로 연속성이랑 미분 가능성 파악해 보시면 연속이긴 하지만 미분 불가능한 녀석이 되긴 할 거예요. 그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밑에 그 유제가 총 5개가 있어요. 유제 5개를 지금 빨리 풀어봅시다. AFA란 녀석을 하나 넣었다 빼는 거. 그게 중요한 거고요. 말했지만 이 녀석의 목적지가 어디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X에다 A를 대입하면 AFA가 되고 AFA가 되는 거니까 AFA를 하나 뺐다가 더해가지고 잘라서 두 개 따로따로 살펴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마지막에 이거는 그래프 그려서 해결하셔도 되고 아니면 본 것처럼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살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도함수 이야기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